안녕하세요. 게임 안전정보 이정환입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그와 테란 종족 공략편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어서 이번 시간도 역시 저그와 테란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깊은 공략 해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리플레이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막바로 1교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를 말한답니다. 저그와 테란의 경기에 있어서 그 시소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세와 수세는 항상 나눠져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느 시점을 내가 공세 타이밍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세 타이밍과 수세 타이밍을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조정할 것인가가 바로 경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그래프를요. 내 모양대로 만들어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이나 공세적인가. 이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타이밍 전술입니다. 오늘은 그 타이밍 전술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시소 법칙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시소 법칙에서 예를 들어서 테란과 저그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그가 먼저 공세죠. 저글링이 나오는 거. 그리고 아카데믹이 나오면 마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러코나 무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상대방의 탱크와 사베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저그가 하이브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저그의 그 공세로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이 기울기와 터닝 포인트입니다. 공세에서 수세로, 수세에서 공세로 넘어가는 기울기와 터닝 포인트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항상 그 다음 공세를 잡은 선수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느냐, 혹은 이 기울기를 이렇게 급박하게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저그한테 당연히 유리하겠죠.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사실 테란이 더 저항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테란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울기와 터닝 포인트를 정하는 것은 그 다음 공세를 하는 사람에게 항상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서 급박하게 자신에게 빠른 타이밍에 넘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수세 때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공격 준비를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세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전쟁의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것은 타이밍 전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타이밍 전술은 타이밍을 내가 주도적으로 정하는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공세 주도권을 임의로 자신이 설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타이밍 전술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속 전개. 부대 기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는데 급속하게 전개합니다. 보통 패스트 전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급속 전개. 또 한 가지는 퀄리티 전개가 있습니다. 퀄리티 전개는 전력의 양과 전력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테크업을 기준보다 더 높여서 전개하는 한 박자 반 타이밍 느린 전개를 얘기하게 됩니다. 공격가는 공세 타이밍을 내가 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공세 타이밍보다 앞서서 공격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르게 공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보다 더 앞쪽으로 빠르게 공세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급속전개라고 하고요. 이때 마린메딕이 공세를 가지 않고, 이 일반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공세점이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점인데, 전개하지 않고 여기서 한 박자 늦추어서 상대방은 여기서 공격 올 것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 한 박자 늦추어서 이 부분에서 공격을 가는 것을 퀄리티 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스트 전개, 퀄리티 전개. 이건 뭐냐면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데서 일종의 체인지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느리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이 정찰로 예상하고 있는 빌드를 무너뜨리는, 허점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머린메딕 빠른 아카데미를 하지 않고 옛날에 변기섭 선수가 잘하던 거 있죠? 021업 머린을 한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급속 전개가 되겠죠? 머린메딕 타이밍, 성큰 방어를 하는 타이밍 바로 이전에 빠르게 공세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족한 병력으로 패스트 급속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전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는 기습이라든가 또 한 가지 공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상대방이 여기까지 부족한 전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력 확충,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병력의 조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타이밍을 부수는
창조적인 빌드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그는 러커 타이밍이 있죠. 러커가 나와서 당연스럽게 공사가 되면서 상대방을 저글링과 함께 차츰차츰 상대방 진영으로 미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보다 한 타이밍 빠르게 러커가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러커의 3cm 드랍 같은 빠른 패스트 러커의 3cm 드랍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타이밍을 준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부족한 병력이긴 하지만 상대방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패스트 타이밍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가장 창조적으로 상대방이 오히려 정말 전력을 완벽하게 확충해서 들어가지 않고서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허점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패스트 타이밍이 그러면 게릴라와는 어떻게 다르냐? 게릴라는 단순히 견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탈이 나온 타이밍에서 무탈 견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신이 공세적인 무탈 상황에서 수세로 넘어가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탱크 사베로 미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견제를 하는 겁니다. 이 견제는 내가 이기겠다는 공략이 아니고 방어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세에서 수세로 늦게 넘어가고 상대 공세를 늦게 주기 위한 지연 전술이 견제입니다. 하지만 빠른 타이밍에 있어서의 게릴라라는 것은, 기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견제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게릴라가 아니라 경기를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라는 공세적인 의미라는 거죠. 공세 타이밍을 자신이 빠르게 결정해서 공세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타이밍 전개까지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시면은 보다 더 효과적인 전체 경기의 흐름과 선수들에 대한 예를 들어 실수라든가 잘못된 점들을 쉽게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레이도 역시 저그와 테란의 핵심적인 경기들을 두 경기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그와 테란의 일반적인 경기 역시 시소 법칙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리플레이 흐름을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는 작년 11월 23일 날 벌어졌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박신영 선수와 도진광 선수의 저그 대 테란 경기입니다. 롯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신영 선수와 도진광 선수의 롯데에서의 경기입니다. 저그와 테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역시 12시와 8시에 두 선수가 서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트 템플에서 12시와 8시인데요. 로스트 템플에서 12시와 2시 같은 경우에는요, 더블을 그냥 하기보다 성큼 방어선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저그의 압박 때문에 성큼 방어선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입구에 해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보통 이제 더블이 아닌 트윈의 빌드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입구 위에 만들기도 하고 입구 아래쪽에 만들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입구 아래쪽에 만듭니다. 당연히 12시 저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시 쪽으로 정찰을 먼저 보내고요. 테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서플라이 디포를 짓거나 짓는 타이밍 바로 이전에라도 먼저 정찰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테란 입장에서는 지금 6시에서 오버로드가 날아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2시나 아니면 2시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대충은 감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지금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더블을 하는 모습, 그리고 상대방의 지금 테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그 변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보셨었던 것처럼 8서프를 하고 난 다음에 10배럭, 12배럭 정도의 2배럭스의 아주 일반적인 머린매직 타이밍으로 가는 빌드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박신영 선수 일단 계속 저글링을 생산을 하고 지금 오버로드 9가지 채우고 난 다음에 오버로드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드론을 가지고 일단 입구 앞에 12드론 정도에서 해처리를 짓겠습니다. 11드론, 12드론이 그 더블이나 아니면 트윈 해처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 타이밍인데 일반적으로는 12드론을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모아서 해처리를 더블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는 11드론 더블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그 테크의 약간의 변화사항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CV가 일단 배럭을 지으면서 동시에 지금 정찰을 왔기 때문에 12시에 굉장히 빨리 정찰을 왔죠. 자, 그 다음에 트윈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스포닝풀을 짓게 되는데요. 스포닝풀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럼 가스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을 하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더블 커맨드를 해야 됩니다. 더블 해처리를 해야 되죠. 더블 해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테란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더 방어할 수 있는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서플라이까지 지으면서 지금 더블을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더블이 안 되고 저가 시작을 하게 되면 본진에서 마린 메딕에게 밀려버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병력을 많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린 메딕을 정확하게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자, 앞부분에 트윈을 했고 그 다음에 더블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테란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은 똑같이 투베럭스를 하고
난 다음에 머린 메딕을 생산을 하면서 머린 메딕을 생산을 했죠. 이 정도면은 많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적게 생산한 것도 아니고 딱 맞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채우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을 짓는 빠른 아카데믹 빌드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테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남으면 남을 때마다 SCV는 계속 만들어줍니다. SCV는 20개 이상을 만들어줘야지만 나중에 분가할 때에도 좋고 많이 자원을 캘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저글링들이 일단 중앙에서 저글링은 항상 기습을 하는 것을 노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전법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마린이 메딕 없이도 앞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중앙에 있었던 저글링으로 기습해서 이것을 몽땅 한번 잡아주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머린 메딕을 버티면서 넘어갈 수가 있고 성큼 콜로니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는 해법이 됩니다. 자, 성큼 콜로니는 3개 이상을 짓느냐 3개 이하를 짓느냐가 상당하게 중요한데요. 3개 이하를 지으면서 더블을 하면서 넘어갔다고 했을 때는 저거 굉장히 자신의 공세로 가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빠를 수 있고 강력합니다. 3개 이상을 짓고 버틴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타이밍이 느리면서도 그만큼 강력하게 방어를 해야 된다는 적의 고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머린 메딕 타이밍에서 지금 왔는데 상당히 일찍 초반에 없는 유닛을 가지고 일찍 공세를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확한 공세 타이밍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무력 시위를 한다는 약간의 페이크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저글링이 일단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서 강력하게 또 오히려 다시 또 푸시를 하고 있죠. 사실 이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입구에 작은 머린 메딕이 앞으로 먼저 나오게 되면은요, 파이어벳이 바로 나오면서 입구 방어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글링에게 정찰을 허용을 했고 일단 SCV도 약간 위험해졌습니다. SCV가 위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정찰을 허용을 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병력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걸 완전히 옷 벗고 보여줬다라는 데에 더 큰 아픔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성금 콜로니를 4개씩이나 받고 더블을 한 저그 입장에서는 러커로 일반적으로 간다고 하면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전법이 되겠죠. 자신이 공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려지고 힘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신영 선수는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엎드리면서 무탈리스크를 준비를 해왔거나 아니면은 지금 공세에 의해서 성큼 콜로니가 많아지면서 무탈이 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상황은 지금 일찍 더블을 하면서 무탈리스크로 준비를 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커로 가는 것과 무탈이 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똑같이 더블을 했습니다. 지금 투가스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더블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앞마당에 가스가 있는 위치, 가스가 있는 지형에서의 더블과 앞마당에 가스가 없는 지형에서의 더블은 굉장히 다릅니다. 앞마당 가스가 있는 지형에서는요, 무탈리스크를 빠르게 해서 패스트 무탈로 가더라도 무탈의 숫자가 초반에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탈로 자신의 공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상대방의 탱크 쌉의 공격 타이밍을 느려뜨릴 수가 있습니다. 무탈 게릴라가 통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러커로 가야 됩니다. 지금 박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가스를 하면서 더블을 한 이유가 지금 빠른 무탈로 가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탈로 가면은 당연히 러커보다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성큼 콜로니로 방어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큼 콜로니를 4개만 지어도 되고 3개만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글링이 많이 있으면은 여기 지금 해처리가 3개가 이미 펴져 있는 상태죠. 12시는 지금 3 해처리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 3 해처리가 펴져 있는 상태라면은 성큼 콜로니가 조금은 적어도 2 해처리보다 더블 2 해처리보다는 사실 저글링으로 많이 저글링을 급박하게 생산해서 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를 아낄 수가 있고 일단은 드론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박진영 선수는 좀 심하게 많이 성금 콜로니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무탈 타이밍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무탈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무탈이 게릴라를 하면서 먼저 성공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박진영 선수가 공세를 잡았다고 볼 수는 있겠고 머린 메딕이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만 상대방이 무탈이 뜬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세 타이밍을 일단 이미 지나갔습니다. 테란의 도진광 선수는 공세 타이밍을 이미 지나간 상태에서 자, 엔지니어링 베이를 지금 짓고 터렛을 만들고 있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선수로 무탈이 나왔기 때문에 후수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세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무탈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게릴라를 적절히 해주는 것이 주면서 그 다음에 박신영 선수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당연히 러커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2 멀티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자, 박신영 선수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러커로는 일단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볼루션 챔버를 짓는 것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제2멀티 확장을 지금 하는 타이밍이죠. 당연히 공세를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특이한 것은 에볼루션 챔버를 짓고 공격력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네요. 방어력이 아니고. 여기서 에볼루션 챔버에서의 공격력이라는 것은
러커와 히드라의 공격력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탈로 가고 공세 전환을 빨리 해서 상대방을 일단 압박시켜주는 데까지 본진에 꼼짝 못하게 물어내놓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베이 터렛까지 지어주면서 수태를 강력하게 지연시키는 데까지 성공했고 무탈 게릴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러커 만들고 확장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러커의 공격력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 선수는 자신의 공세 타이밍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공격을 완벽하게 상대방을 타격하지는 않았지만 그 공세 타이밍의 게릴라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자신의 공세 타이밍을 확장과 테크업으로 지금 확신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누가 공세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박신영 선수가 아직까지도 공세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머린 메딕들이 전진을 하기 위해서 공세 타이밍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탱크 나와야 되죠. 성분 콜로니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커가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베슬도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갖추어져서 마린 메딕과 한꺼번에 진행되지 않고서는 공세 타이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세가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 타이밍이고 이 공세 타이밍이 만들어져서 공세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테란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제2 멀티까지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제2 멀티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을 안다고 하면은 공세 나가면서 더블 커맨드까지도 지금 시도를 해야 되는 테란에게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중강 선수가 지금 어쨌든 공세를 나가고 있는데 러커와 지금 무탈이 있는 상황, 유닛의 조합도 상당히 지금 잘 돼 있죠. 러커가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멀티까지 있어서 멀티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 조금 있으면 가스가 3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드론도 상당히 숫자가 많죠. 해처리 숫자가 본진 3개를 시작하고 지금 4개까지 와 있기 때문에 병력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세 타이밍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전투가 됩니다. 이미 중앙에서 상당히 많은 머린 메딕 주력 병력들 소비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상대방 진영을 전력상으로 밀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세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박진영 선수는 별도의 방어 없이도 병력으로 밀 수가 있는, 병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공세입니다. 병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공세 타임이라는 것은 자신이 다시 한번 공세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박신영 선수의 저그가 공세를 잡을 때 딱 바로 그 병력으로 바로 공세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세 타이밍을 박신영 선수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고 도중강 선수는 어렵다는 상황이죠. 자, 지금 상황에서 도중강 선수는 이렇게 어쨌든 공세 타이밍에 부족 하나만 밀고 있지만 상대가 3개의 멀티이기 때문에 이 멀티를 죽어라고 깨든가 아니면 본진 앞마당의 확장을 내려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본진 앞마당 확장도 지금 못 내려오고 있죠. 미리 박신영 선수가 막고 있죠. 이 앞에도 벌써 해처리가 4개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병력만 가지고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전멸이 된 상태이죠. 완벽하게 테란이 지금 꼬여서 이제 더 이상은 무탈리스크가 나온 이후에 자신이 공세를 주도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탱크까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앞마당을 내려오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 자체가 앞마당을 내려온다는 전환적인 의미, 지금 본인이 수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 못합니다.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확장도 어느 타이밍이에요? 수세 타이밍이 아니라 공세 타이밍에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세를 지금 이미 지나온 상태에서 완벽하게 밀린 상태, 상대방이 다시 한번 공세 타이밍으로 지금 밀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을 지금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맨드 센터 하나밖에 확장 안 돼 있는데 저그는 1대 지금 2, 3입니다. 1대3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그가 완벽한 필승이죠. 자, 유닛을 보겠습니다. 지금 유닛 나오는 건물이 지금 해처리 배럭 3개, 그 다음에 사이언스 베슬까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3개와 4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해처리 숫자는 하나, 본진에 하나, 둘, 3개, 그리고 이미 4개. 해처리 숫자가 상대방의 배럭스 숫자를 압도하고 있죠. 그만큼 많은 병력과 충분한 자원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타이밍이라면은 일단 저그가 완벽한 필승을 구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의 결과는 뭐 보시지 않으셔도 이미 중간에 상대방이 박신영 선수가 완벽하게 제2멀티 확장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낸 상태에서는 이미 결과는 승부가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테란이 지는 경기가 됐겠죠. 자, 지금 경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석을 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저글링 스포닝을 갖다 더블로 일단은 박신영 선수가 버텼습니다. 공세를 버텼죠. 그 다음에 머린 메딕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머린 메딕이 강력하게 대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성큰 콜로니를 4개, 5개까지 지으면서 일단 버티고 이 타이밍이 러커가 나오는 타이밍인데요. 러커가 나오는 타이밍을 박신영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탈로다가 약간 늦췄죠. 무탈로 늦추는 데에는 이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의 뒤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러커냐 무탈이냐는 지형에 따라서 투가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무탈로 성큰 4, 5개씩 지어가면서 넘어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패스트 전개는 아니고요. 퀄리티 전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무탈을 내보내는 거죠. 하지만 퀄리티 전개는 상대방이 정찰을 안 됐을 때 공세가 되는 건데 퀄리티 전개라고 하더라도 무탈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늦게 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테란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뭡니까? 엔지니어링 베이하고 터렛을 이미 짓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마음의 타이밍에서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무탈 타이밍을 넘어서 공세가 됐으면은 이 수세기에서 테란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와 터렛을 짓고 난 다음에 탱크와 사벨을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탱크와 사벨을 만들어가지고 이 탱크와 사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탈에게 계속적으로 게릴라를 받으면서 이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방어가 약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무탈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 타이밍을 늦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늦게 완만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탱크 사벨 타이밍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제2 멀티 확장을 준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였어요? 러커까지도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에볼루션에서 러커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도 했고 그 다음에 제2 멀티까지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 약간 늦었었던 자신의 공세 타이밍을 이렇게 길게 이어간 것이 바로 박신영 선수의 굉장히 획기적인 전체 전술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전투의 장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이 뒤에 사베와 탱크가 나왔을 때 타이밍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도진광 선수는 박신영 선수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멀티도 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공격을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를 그냥 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스파이어 정찰이 빨리 되어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하고 빨리 탱크 사벨로 갔었다면은 도준광 선수는 충분히 탱크 사벨을 가지고 자신의 공세 타이밍을 살릴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이미 거기서 놓쳐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요. 세 번째 경기인데요. 이윤열 장진수 선수의 롯데메스의 경기를 리플레이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와 장진수 선수의 로스트 템플에서의 경기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11월 29일, 작년 11월 29일 날 펼쳐졌던 예선전 경기였는데요. 자, 12시 2시에서의 경기입니다. 12시 2시에서의 경기를 지금 보실 텐데, 자, 12시 2시에서의 경기는 조금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깝죠. 로스템플 꼭 12시 2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경우에 저그가 그만큼 페널티를 더 갖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그가 12동안 더블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상황이었고 더블을 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이윤열 선수가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더블을 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블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대신 빠르게 러시를 한 모습이 보이죠. 더블을 하지 않으면 가스를 일찍 지어가지고 빨리 러커로 가든 빨리 무탈로 가든 가야 되거든요. 무탈로는 못 가요. 더블이 없기 때문에 러커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한정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레어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기 위해서 지금 가스러시를 일찍부터 지금 시도를 한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죠. 이윤열 선수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요. 똑같습니다. 일단 서플라이 디포를 짓고 10, 12 해가지고 투베럭스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를 가지고 아주 일반적인 형태죠. 여기에 대해서는 가깝기 때문에 장진수 선수도 일단은 가스러시 같은 것을 시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상대방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만 지금 자신의 지금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페널티라는 것이 당연히 2시 지역이기 때문에 더블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처리를 하나 더 피해야 됩니다. 일단 투 해처리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진 투 해처리를 했는데 본진 투 해처리를 입구 아래쪽에서 더블을 같이 방어하는 모습, 상대방이 멀리 있을 때. 그렇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언덕 위에 성큼 방어선을 일단 버티고 난 다음에 상대방 머린 매딕을 맞아야겠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저글링이 나왔기 때문에 공세기이기는 합니다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공세기를 전혀 지금 살리지 못한 상태, 더블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세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라는 지금 머린 매딕이죠. 테라는 아직까지는 지금 수세기의 형태에 있습니다. 투베럭스에서 열심히 지금 깨면서 그 머린 매딕을 만들면서 가스 캐고 있죠. 그 다음에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라는요,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만큼 가스를 모아서 매직 생산하면서 아카데미에서 바로 스팀팩을 먼저 눌러줍니다. 그리고 상대방 공략을 가면서
스팀팩만으로 공략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선수가 여기에 승부를 걸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자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정거리 먼저 업그레이드하는 선수들은 없죠. 메딕 나온 이후에는요. 자, 저글링이 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발업도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좀 초라하게 보이는데 일단은 중앙으로 가서 저글링들이 상대방 머린 메딕이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은 일단 적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상대방 머린 메딕 공세기를 늦추는 중요한 전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별 효과는 없을 듯 보입니다. 자, 입구 앞에 했고 여전히 더블은 못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수세기로 돌아섰습니다. 자, 저그가 수세기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러커 일단 준비가 되어 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입구 앞에 성급 콜로니로 일단은 머린 메딕에 대한 방어선을 만들어냅니다. 테란이 늦게 도착을 하는 경우에는 러커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만 테란이 빠르게 머린 메딕으로 빠른 아카데미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머린 메딕으로 미는 공세기를 좀 빠른 타이밍에 선택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러커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큼 콜로니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입구 위에 지금 성큼 콜로니를 막 3개씩 4개씩 짓는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센스가 되겠죠. 그만큼 지금 더블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그는 모든 것을 아끼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커가 나오는 타이밍에서 가능하면 러커와 성큼 콜로니의 적은 숫자로 같이 막아내면서 그 다음에 무조건 바로 더블을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 다음 타이밍을 견딜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테란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윤열 선수는 아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전혀 다른 변화 없이 아카데미에서 지금 스팀팩 이후에 엔지니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업그레이드하면서 차근차근 머린 메딕 투베럭스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커가 나왔으니까 일단 막을 수는 있는데요. 자, 러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러커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푸시를 하기는 약간은 모자랍니다. 하지만 언덕의 성공 콜로니를 2개밖에 지어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밸런스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러커 숫자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처리가 2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투베럭스 머린 메딕을 상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전력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러커와 저글링을 통해서 이 머린 메딕의 압박을 강력하게 풀고 상대방을 조여주면서 앞마당을 내려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 앞마당을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앞마당 성공을 하게 되면은 가까운 12시, 2시의 페널티를 물면서도 지금 장진수 선수는 이길 수가 있는 타이밍을 일단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렵게. 하지만 앞마당을 내려오는 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공세 타이밍에서 수세 타이밍으로 밀려나면서도 지금 이윤열 선수 상당히 여유가 있죠.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공세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바로 그 테크트리 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지금 탱크가 나온 타이밍이기 때문에 공세가 굉장히 빨리 넘어간 거죠. 왜 이렇게 공세가 빨리 넘어갔느냐? 러커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해처리 숫자가 적어지면서 상대방을 강력하게 공세할 수 있는 자원 확보 그리고 러커의 숫자, 저글링의 숫자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하면 지금 이 타이밍에 앞마당은 벌써 됐었어야 되는 것이고 러커 말고 뭐까지? 무탈까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탈이 없고 러커 저글링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형편없는 부족한 조합을 가지고서는 자원이 많고 해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머린 메딕 탱크 조금 있으면 사이언스 배슬이 나올 텐데요. 사이언스 배슬까지 밀어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억지로 스파이어 태클을 지금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없는 유닛과 자원을 가지고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방어가 취약합니다. 앞마당을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난다면은 12시, 2시라는 핸디캡을 장진수 선수는 적절하게 극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고 앞마당이 무너지면서 저그는 여기서부터 지지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지를 치고 나가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커맨드 센터가 자원 하나인데 자원 2개를 먹었었습니다만 그 2개를 먹은 게 깨졌기 때문에 결국은 1대1에서 끝나게 됐다는 거죠. 자원 상황이 1대1 그리고 베럭스를 3개까지 늘리면서 팩토리까지 하나가 늘어난 상황에서 실제로 장진수 선수는 본진에서 트윈 해처리 2개가 있었고 앞마당까지 3개로 해야지만 전력 밸런스를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3개도 깨지면서 2개밖에 없었습니다. 전력상 그리고 병력상 모든 것이 모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자라는 이유는 12시와 2시라는 저그의 페널티가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상당히 열악한 과정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앞마당 트리플 더블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본진에서만 막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란의 마린 메딕의 병력이 상당히 빨리 나올 수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세가 됐고, 여기서 더블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럭커와 무탈 타이밍의 공세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따가 바로 없어져 버리는 럭커의 타이밍이요. 이따가 바로 없어져 버리고 상대방 탱크와 사베가 굉장히 일찍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게 더블을 했으면은 이게 길게 갔던가, 이게 이따가 바로 없어져 버렸다고 하더라도 탱크 사드를 강력하게 막으면서 또 한 번의 타이밍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더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가스가 없더라도 앞마당에 미네랄만 있더라도 미네랄 멀티를 일단 하면서 강력하게 러커로 나가는, 최소한 더블이 되면서 해처리 숫자와 자원 숫자를 테란에게 있어서 2배를 맞춰줘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이 적에게 있어서는 가장 획기적인 핵심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그와 테란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테란과 저그의 상성, 그리고 전체적인 표준 빌드에서, 기준 빌드 안에서 어떻게 양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사인파 곡선을 그려가는지에 대한 상성을 아주 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기본이 되는 저그와 테란이 요즘 패치 이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확실히 알고 계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응용과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빌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기본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